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과학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 두 가지, 융해와 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항상 매번 보는 것처럼 학습 목표 먼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융해와 응고 현상을 관찰하고 주변에서 그 이해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역시 이번에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겁니다. 역시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알갱이 같은 작은 것들로 입자를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융해와 응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우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물질의 상태 세 가지 배운 거 있죠? 뭐가 있죠?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가 있다는 거 알고 이번 시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 보면 교과서에 있는 학습목표 아래에 있는 만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설탕가루를 넣었는데 실 모양처럼 변해서 나오네. 정말 신기하다. 설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솜사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가루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자, 이 질문은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에 168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솜사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가루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라는 건데, 혹시 이 솜사탕 만드는 기계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보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설탕을 넣는 작은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에다가 설탕을 넣는 거지. 그러면 이 통은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뜨거운 상태예요. 온도가 높은 상태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설탕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들어간 설탕이 온도가 높으니까 녹을 거예요. 액체처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통이 가만히 있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녀석이야. 근데 또 잘 보니까 여기에 작은 구멍들이 있고 거기로 액체 상태의 설탕이 빠져나와서 실 모양으로 다시 굳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설탕의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한 건데, 뭐냐면 설탕이 온도가 높으니까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녹는다고 했어요. 설탕이 녹으면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고, 다시 실처럼 뽑아져 나왔을 때는 굳어져서 고체 상태가 된 거예요. 요 이야기를 초콜릿을 가지고 하는 실험으로 다시 볼 건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등교하는 중이었으면 학교에서 해보고 먹고 재밌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일단 실험을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초콜릿을 가열한 후 냉각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실험이었죠. 실험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네요. 유독 오늘따라 실험하시는 분이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자, 봅시다. 초콜릿을 가열한 후 냉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했는데 우리 실험 영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봤죠. 우선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총 3가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고체 상태에 처음에 딱딱했던 초콜릿이 녹아서 액체가 되었다가 다시 굳어서 고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모양의 틀에 맞추어 넣었더니 예쁜 모양의 초콜릿으로 바뀌어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상태의 변화는 고체에서 액체에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과정. 좀 더 보면 그럼 이 초콜릿을 녹이기 전과 후에 맛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자. 우리는 아쉽지만 비교는 못해. 직접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건 뜨거운 물 사용할 거니까 꼭 보호자와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맛이 달라지는가라는 거죠. 녹은 상태의 액체 상태의 초콜릿이랑 굳어진 상태의 초콜릿은 맛이 다른가라는 거지. 물론 식감은 다르겠지만 맛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인지가 중요하지. 상태가 변해도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초콜릿인 거지. 대신에 뭐가 달라졌냐면 배열만 달라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고체에서의 입자 배열이랑 액체에서의 입자 배열 그리고 기체에서의 입자 배열이 서로 다 달랐죠. 입자 배열 상태가 서로 달랐다는 거. 그 말은 종류는 그대로인데 배열만 바뀌었다라는 거지. 배열만.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는 분자 배열, 입자의 배열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봅시다.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태 변화라는 거죠. 상태 변화. 이 상태는 계속 말하지만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의 상태를 말하고 상태 변화는 말 그대로죠.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겪었던 상태 변화, 이 상태 변화의 원인이 뭐였어요? 아까 초콜릿을 예로 들자면 그치? 온도 차이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원인이 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압력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온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해합시다. 뜨거우면 녹고 차가우면 굳어지고 이런 식의 상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 했던 상태 변화 중에 융해라고 이름 붙여진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융해는 뭐냐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이건 녹았다라는 거죠. 고체 상태였던 녀석이 액체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용광로에서 철은 우리가 고체 상태죠. 녹아서 쇳물이 되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흐를 수 있는 상태의 액체 상태의 쇳물. 역시 얘도 액체야.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융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알아둬야 좋겠죠. 융해.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응고입니다. 아까 전에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였으니까 응고는 그 반대의 현상,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촛농이 흐르면 굳어서 딱딱한 형태가 되죠. 촛농 실은 여기 초불꽃 아래쪽에 보면 액체 상태의 물질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얘를 쏟으면 바닥에 떨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지죠. 굳는다. 액체가 고체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또 한 가지는 겨울철 처막 끝에 고드름이 생긴다. 고드름은 뭐야? 결국에 얼음이죠.
얼음은 물이 얼음으로 바뀐 거잖아. 다시 말하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현상이다라는 거지. 결국 응고라는 현상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죠? 그럼 우리 학습 목표에 있던 것처럼 예시를 조금 더 찾아봅시다. 여러 가지 융해와 응고의 예시인데 융해는 대부분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녹는다. 녹는다. 그럼 융해입니다. 대부분이 고체가 액체로 녹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빵 위에 버터 원래 단단한데 좀 열을 조금만 가해도 녹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보이네.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녹습니다. 그다음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면 손 위로 뚝뚝 떨어지죠. 액체가 되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응고라는 녀석은 이제 굳어지는 더 단단해지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굳어진다, 굳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보면 응고는 마그마가 굳어. 마그마는 뭐냐면 액체 상태죠. 암석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 상태. 그 녀석이 암석이 된다라고 한 건 고체로 변화하는 거죠. 굳어서. 그 다음 뜨거운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를 뜨겁게 해서 녹인 다음에 얘를 굳혀서 제품을 만든다. 단단하게 만든다. 역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응고의 내용입니다. 응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융해는 녹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융해. 그 다음 응고는 굳는다, 굳힌다 이런 단단해지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학습 목표를 모두 이루었으니까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융해와 응고 일할 때 입자 배열 변화 보기로 했었죠. 선생님 다 한 줄 알았네. 입자 배열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우리 교과서에 169쪽 아래쪽을 보면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169쪽 보면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입자 사이 거리도 가깝고 규칙적인 형태를 가진 배열입니다. 근데 액체 상태는 입자가 규칙적이지도 않고 입자 간 사이 거리도 고체에 비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입자 배열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융해의 경우는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러한 입자 배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융해라고 합니다. 좀 더 불규칙적 배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 그럼 반대로 응고는 거리와 규칙적이 어떻게 바뀌냐면 입자가 더 규칙적으로 배열되게 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고체 상태가 되는 거. 입자 배열의 변화로 응고와 융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형으로 고체와 액체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합시다. 모두 수고했고 다음 시간 할 내용 물질 상태 변화의 세 번째 단원 기화와 액화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모두 수고했습니다.